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입니다. 이민 정책을 가장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비자 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인데요. 자, 날씨가 따뜻해졌다가 추워졌다가 쌀쌀해졌다가 굉장히 많이 좀 힘들게 하죠. 이런 힘든 시기일수록 여러분들 큰 힘을 내시고 건강을 위해서 조금 따뜻한 옷 그리고 따로 따뜻한 음식 이렇게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F7 비자 관련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최근에 제가 이제 기관들에서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제가 이제 영상을 기본 영상들을 항상 많이 만들어서 올려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것들 요즘에 변경되거나 바뀌고 있는 것들 설명을 해 드려도 중요한 거는 뭐냐? 본인과 관련이 있는 것들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음. F7 비자로 할 때 포인트로 적용되고 80점 이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E7 원인 경우에는 3 년이 있거나 전년도 소득이 4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각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자 가지고 F7 비자를 신청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본인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시긴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소득 증명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자 근로소득 원천 징수 소득도 인정이 되느냐 요거 관련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실제로 1345에 연락을 해 보면 이런 안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주 및 신청인 서약서로 해서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이제 고용주가 인제 외국인 근로자의 성명,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그다음에 잠시만요. 아니구나. 여기는 회사의 대표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법인이면 법인, 그다음에 서울 이제 주소지, 그다음에 인제 발행하는 서류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F7 비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의 이름, 외국인 등록번호, 어디 살고 있고 그다음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해서 뒤에 이제 쭉 어떤 내용인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주가 2023 년에 예를 들면 3 년에 소득을 신고했고 소득을 신고 원천 징수 의무자라는 게 있어요. 의무자라는 얘기는 그 인제 회사에서 근무하잖아요. A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잖아요. 네, 근로자가 있으면 2023 년도의 소득은 인제 A라는 회사가 2024년 2 월에 2 월부터 3 월까지죠. 2 월에서 3 월까지 인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신 인제 어 작성을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영수증을 인제 발급을 하고 이 원천 징수 의무자 이런 서류를 만드는 게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A 회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신청한 게 5월 달에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인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자료고, 요거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자료고, 요거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자료가 돼요. 그런데 그 F2-7 비자로 인제 변경하기 위해서 소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소득이 최저임금은 전년도이기 때문에 한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천만 원 미만이면 10점을 받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의 소득 금액 증명원, 세무서에서 발급하죠. 연도의 과세 대상, 세금을 내는 대상의 소득 금액을 연간 소득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케이스도 그랬어요. 1345에서는 어 소득 금액 증명원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 고용주 및 신청인 서약서로 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소득을 대체한다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요. 자,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올해 2024년도 4월 달에 E7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래서 F2-7 비자로 변경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청하고 나서 요소를 제출했죠. 사장님이 사인하고 회사 도장되어 있는 서류 서약서를 제출을 했고, 그다음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출입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우선은 2024년도 4월 달에 제출한 2023년도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부는 소득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 5월 한 달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소득금액 금액 증명원이 나오면 이때 소득을 넣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가 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장님하고 이제 신청인의 서약서로 해서 만약에 내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부로 소득으로 점수를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출입국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 소득이 인정이 안 되면 요것을 이제 뭐 F7 비자 변경할 때나 그럴 때 제가 그 잘못을 감수하겠습니다. 내가 burden을 지겠습니다라는 얘기인데, 자, 저는 이제 공무원의 출입국 공무원의 그 이야기도 이해가 가요. 어떤 거냐면 어 어 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종합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종합소득이라는 게 있고 근로소득이 있는데, 자, 근로소득은 자, 2월 달에 신청을 해서 5월 달에 소득금액 증명원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수정 또는 정정신고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그러니까 2023년도에 이 근로자가 우리 회사에서 일해서 세금을 이렇게 냈고 소득이 얼마입니다라는 거를, 자, 회장님 회사에서 이제 국세청에 신고하고 5월 달에 확정된 금액에 관련돼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부를 신청하는 게 3월까지인데, 이 3월 이후에 수정하고 정정신고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근로자 개인이에요. 근로자
개인이 이 개인의 소득에 관련돼서 특정이라든가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 소득이 뭐요? 달라집니다. 이후에 아까 서약서를 제출했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거가 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부가 2월 달에 신청하게 되면 결국은 3월하고 4월 달에 F7 비자로 변경을 하는 사람들이 3월하고 4월 달에 이 서약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부를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출입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3월하고 4월 달이면 2달인데 5월 달은 5월 1일부터 어디냐면 홈택스를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금의 증명원을 발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2개월? 왜라는 거예요. 왜? 왜? 5월이면 2개월만 기다리면 되는데 왜 벌써 신청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 답변을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 나 진짜 F7 비자 빨리 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심사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3주에서 일반적으로 4주 정도 걸리거든요, 심사 기간이 F7 비자는. "빨리 신청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할 거예요? "빨리 받고 싶어서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응? 제가 사실을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3월 달이나 4월 달에 F7 비자를 신청을 하고 뭐 2달만 기다리면 소득금액 증명원이 나와서 신청이 가능한데 왜, 왜, 왜 5월까지 기다리지 않느냐?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직입니다. 이직. 이직은 change the company예요. change the company. change a company. 회사를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2개월 일찍 F7 비자로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3월에 4월에 신청을 할 때도 자, 2022년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근데 2022년 소득을 사용하지 않고 2023년도 소득이 2024년도 5월 달에 소득금액 증명원이 나오는데 왜 2개월 먼저 하느냐? 진짜 9 out of 10은 이직입니다. 회사를 바꾸고 싶어서 이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계약 기간이 계약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남은 거예요. 2개월 정도 남은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계약 기간이 2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 비자 변경하고 있다가 비자를 변경하고 싶어요. 또 어떤 사람은 1개월 비자 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도 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회사를 빨리 옮기고 싶은 거예요. 빨리 옮기고 싶을 때 F7 비자로 받으면 회사를 옮기는 데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F7 비자를 받으면 1개월 노티스를 줘야 돼요. "내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이거를 계산하면 대부분 3월 달에 하면은 3월 말이나 4월 초에 비자가 F7 이라고 나올 거고 노티스 주면 한 5월 달부터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개월을 참지 못하고 신청하시는 분이 일반적이고 두 번째는 사업입니다, 사업. 뭐 사업은 본인이 회사를 다니면서도 할 수가 있고 이제 F7 비자를 받으면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 대부분의 분들이 E1 비자 또는 E7 원 비자 가지고 있고 D5부터
D9 비자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요 비자는 D5, D6는 사업은 아니지만 개인이 일정 기간 지나면 사업을 하면서 그다음에 뭐 회사도 다닐 수 있고 F7 되면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 E1부터 E7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오퍼를 받은 거예요. 오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빨리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싶어요. 비즈니스를 하고 싶거나 또는 오퍼를 받았어요. 이게 사업일 수도 있고 또는 이게 다른 직장, 이직하고 관련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소득금액 증명원이 아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부로 소득을 신청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여러분들 자, 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도 1개월 전에 F7 비자 받고 1개월 노티스를 주면 회사를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 부분들을 너무나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월 달에 신청을 하고 5월 말 정도에 이제 애프터 세븐 비자를 받으시면 한 6월 달 정도 이직 기간을 두고 1개월 정도 노티스를 주면 회사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회사를 옮기는 게 조금 더 좋다. 사업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음, 이제 아이디어를 만약에 가지고 있는 사업인 경우에는 애프터 세븐 비자 받고 해도 상관이 없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앞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5월까지 기다리는 게 좋다. 어. 왜냐면 3월 내에 내가 F7 비자 신청하더라도 대부분의 출입국에서는 2022년도 소득을 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자, 5월까지 소득이 나올 때까지 정말 펜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이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자, 이게 똑같습니다. 2025년도가 되는 경우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2025년도에 2024년도, 2024년도에 소득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 2025년도 2월하고 3월 달에 뭘 하죠? 근로소득, 소득, 원천, 징수, 영수부가 있고 자, 5월 달에 소득금액 증명원이 나오잖아요. 소득금액이 나오는데 이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빨리 신청을 한다고 3월 달에 신청을 해도 결국은 5월까지 갈 겁니다. 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부로 2024년도 소득을 만약에 신청하는 경우는 그 공무원이 5월 달까지 진짜 펜딩을 할 겁니다. 그러는 경우에는 준비를 해서 예약을 먼저 하고 5월 1일 날 이제 5월 1일부터 되니까요. 해서 5월 해가지고 이 소리가 나오면 5월 달에 신청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3월에 신청해서 진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결국은 5월 달에 소득금액 증명이 나오면 제출하면 그때 이제 심사가 진행이 돼서 5월 달에 나오겠지만 마음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가 134하고 다르게 저는 실무적으로 해보니까 소득금액 증명원이 나오는 5월 2일이나 그때 신청을 하고 홈택스에서 발급을 해라. 자, 세무서에서 전년도 2024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하려면 이 기관마다 로케이션마다 5월 1일 이후에 한 10일 정도 지나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홈택스에서 발급을 하세요. 홈택스는 5월 1일 날 그냥 무조건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미래를 위한 부분이라면 지금에 일하고 있는 회사도 별로 안 좋은 감정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요런 부분들 가지고 정말 소득금액 증명이 나올 때 신청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 예약을 때 미리 하고 뭐 변경을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어 내년에 한 2월 정도나 3월 정도 신청하게 되면 충분히 원하는 날짜에 5월 달에 신청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침에도 소득금액 증명원에 기재된
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1345에 연락을 해 주는 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부하고 사업자 및 신청인의 서약서로 신청할 수 있다. 점수를 신청할 수 있다. 아닙니다. 실제로는 5 월까지 기다리니까 그 부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애프터 7 비자 소득 금액 증명을 할 때 점수가 굉장히 10점부터 30점까지 여러분들 받을 수가 일반적으로 있는데 맥스는 60점이지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하고 자, 내가 요 부분들을 신청합니다라고 하는 서약서로 인정이 되느냐. 예, 실무적으로는 인정이 안 된다. 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앞에 설명하는 방식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1,500명 됐고 11,600명 곧입니다. 그래서 12,000명이 될 수 있게끔 11월 달 힘을 좀 주시고요. 영상도 570개가 넘게 넘어갔습니다. 정말 이런 유튜브 채널이 없으니까 힘을 좀 주시고요. 합격의 법학원에 올해 12월 달에 총 4일에 걸쳐서 24강 강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2월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인데 아직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에 나오면 제가 확실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이번에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 또는 지금 행정사 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행정사 업을 하고 있는데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 합격의 법학원에 실무 강의 출입국 24강 강의 들으시면 진짜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요거 가지고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비자인코리아 창닷컴 행사사무소의 정말 행사 였습니다.